예, 제 이야기의 주인공은 21살의 공대생 희태라는 남자입니다. 희태는 저기 계신 한석준 씨처럼 키도 크고 잘생기고 운동도 잘하고 그리고 공부도 잘하는 한마디로 대학가의 킹카입니다. 며칠째 비가 계속 내리고 있다. 희태는 오늘도 수업을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왔다. 다음 날 여느 때처럼 몸을 풀고 있는 희태. 어릴 때부터 태권도를 해온 희태는 하루라도 수련을 하지 않으면 좀이 쑤신다. 중간고사가 바로 코앞인데 이렇게 여유롭게 운동하고 있다니. 여유는 무슨. 어제 기숙사 정전되는 바람에 그냥 잤다니까. 그래? 오픈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그런데? 어? 오픈한 지 얼마 안 되다니?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 가자. 희태는 요즘 신경이 조금 날카로워져 있다. 중간고사가 코앞인데 시험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장학금을 꼭 받아야만 하는 처지의 희태에게 스트레스는 더 심했다. 그런데 오늘도 공부하기는 틀린 것 같다. 또 정전이야? 이번 달만 벌써 몇 번째 정전인가? 오늘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기숙사 사감이라도 찾아가 따져야겠다고 생각한 희태. 그런데 평소라면 소란스러웠을 기숙사가 쥐죽은 듯 조용하다. 묘한 기분에 사로잡혀 기숙사를 둘러보는 그때 혹시 잘못 본 것은 아닐까? 보면서도 믿기지가 않았다. 양복에 가면을 쓴 남자들이라니. 희태가 다시 한번 확인했을 때 남자들은 이미 사라지고 없다. 그들은 배전반 앞에서 대체 뭘 하고 있었던 것일까? 혹시 정전을 일으킨 장본인들이 아닐까? 만일 그렇다면 왜 기숙사에 정전을 일으킨 것일까? 익숙했던 기숙사가 낯선 공간처럼 느껴진다. 기숙사를 신중하게 둘러보는 희태. 기숙사는 마치 거대한 무덤 같았다. 단 한 명의 학생도 보이질 않는다. 그때 열려있는 방문 하나를 발견한다. 혹시나 사람이 있을까? 누구라도 있으면 붙잡고 묻고 싶었다. 그런데 방금 전에 봤던 가면 쓴 남자들이었다. 그리고 죽은 듯이 벽에 기대 있는 학생. 그를 살피는 수상한 남자들의 손놀림이 심상치 않다. 설마 그들이 죽인 걸까? 이런저런 생각에 정신이 팔려있을 무렵 눈이 마주쳤다. 도망가야만 한다. 희태의 본능이 그렇게 경고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의 시작은 희태를 더욱 불안하게 했다. 오빠, 무슨 일 있어? 나 아무래도 이상해. 어제 기숙사에서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라니. 왜 그래? 오빠가 잘못 본 거 아니야?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니까. 웬 이상한 남자들이. 또 한 명은 죽어 있는 것처럼 있었거든? 오빠, 요즘 공부하느라 너무 피곤한 거 아니야? 별거 아닐 거야. 신경 쓰지 마. 그날 저녁 희태는 기숙사 컴퓨터실에 잠시 들렀다. 막 작업을 시작하려고 할 무렵 또다시 정전이었다. 갑자기 적막해진 공간 불안감이 엄습했다. 그런데 또 방금 전까지 자리를 메우고 있던 사람들이 사라지고 없다. 어제와는 달리 불은 곧 들어왔다. 그리고 그 순간 적막감도 사라졌다. 사람들은 정전 전과 똑같이 제자리였다. 도대체 이 기숙사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희태는 모든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고 결론 내렸다. 아무래도 문제는 나한테 있는 것 같아.
정신과 상담 좀 받아보려고. 아직도 그 얘기야? 별일 아니라니까. 신경 쓰지 마. 그냥 그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라니까. 왜 나한테 짜증을 내고 그래? 난 그냥 오빠가 조금 쉬면 나을 것 같으니까. 말을 말자. 어? 그날 밤 희태는 일부러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하지만 꿈에서까지 시달리는 희태. 이틀 전에 그 문을 다시 여는 희태. 그날 봤던 것과 똑같은 꿈속 풍경이었다. 수상한 남자들과 죽은 듯 꼼짝하지 않는 남자. 희태가 서서히 다가가도 그들은 눈치채지 못한다. 그날은 잘 보이지 않았던 얼굴이 이제는 선명하게 보였다. 그건 바로 희태였다. 현실보다 더 또렷한 악몽. 무엇이 현실이고 무엇이 꿈인지 분간도 되지 않는다. 더 이상 이렇게 견딜 순 없다. 오빠, 어디가? 나 집에 좀 내려갔다 올게. 머리 좀 식혀야겠다. 오빠, 진실을 알려줄게. 오빠가 힘들어하는 진실. 진실이라니. 소희는 대체 어떤 진실을 알고 있단 말인가? 기숙사에 돌아가서 이 사이트를 접속해봐. 전혀 생소한 이름의 사이트 주소가 적혀 있다. 세컨드 월드? 살면서 이렇게 긴장했던 순간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동안 희태에게 일어났던 일들의 진실이 정말 이 사이트 안에 있는 걸까? 가상 시뮬레이션 게임 사이트. 믿기지가 않는다. 어떻게 믿으란 말인가? 자기 자신이 가상 캐릭터였다니. 그러니까 이어서 이제 로고가 쭉쭉쭉 뜨는데 고객님께서는 현재 가상 대학 서비스를 이용 중이십니다. 현재 고객님은 본인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이상적인 남성 상과 교제 중. 상대 이름은 박희태, 나이 21세, 키 178, 매력지수 94점 어쩌고저쩌고 쭉 나갑니다. 희태는 놀랍니다. 이거 무슨 말이야 이게. 그거대로 얘기를 하면 지금 희태가 다니고 있는 이 대학교는 가상대학 커뮤니티이고 희태는 그 안에서 고객인 소희의 그 요구 조건에 맞춰서 만들어진 가상의 캐릭터라고 합니다. 믿을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었다. 이따위 사실이 진실일 리 없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가상세계라니. 지금 뛰고 있는 이 심장도 흐르는 땀도 모두 가짜란 말인가? 내가 가상 캐릭터라니. 그럴 리가 없다고. 가상의 캐릭터라면 죽지도 않을 것이다. 만일 죽을 수 있다면 자신은 인간일 것이다. 이판사판이었다. 자신이 가상 캐릭터라는 것만큼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결국 마음대로 죽지도 못했다. 그 사실을 깨닫자 절망감까지 밀려왔다. 결국 정교한 프로그램에 의해 조작되는 캐릭터, 그게 바로 희태였다. 다음 날 희태는 소희를 찾았다. 오빠, 오래 기다렸어? 소희에게 꼭 묻고 싶은 게 있었다. 하나만 물을게. 왜 나한테 진실을 알려준 거야? 그냥 모른 척 살 수 있었잖아. 나 실제의 활발한 모습과는 달리 굉장히 내성적이야. 그런데 한참 외로울 때 세컨월드를 알게 됐는데 그래서 오빠를 만나게 됐는데 정말 오빠를 사랑하게 됐어. 사랑이라니. 가상 캐릭터를 사랑하게 됐다니. 하지만 지금 희태에게 사랑 따윈 상관없다. 그러니까 왜 나한테 그런 걸 가르쳐줬냐? 말을 잇지 못하는 소희. 그런 소희가 원망스럽기만 하다. 그럼 내가 본 남자들은 시스템 관리자들이야.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왜냐하면 오빠가 이 공간 밖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병원을 찾아가서 증상을 얘기하면 이제 그 시스템 쪽에서 오빠가 각성했다는 것을 알고 오빠를 삭제할 거야. 희태, 뭐 이야기를 들어보니 다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뭐 소희의 사랑이 진심이라고는 하지만
하지만 자기는 지금 모든 현실이 무너지고 있는데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별로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더 이상 나를 오빠라고 부르지도 마. 실제 나이는 네가 나보다 많잖아. 쌀쌀하게 내뱉고서 희태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믿을 수 없는 말들과 진실로 혼란스러운 희태. 희태 씨, 정보국에서 나왔습니다. 잠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순식간에 그들은 희태를 완전히 제압했다. 긴장하지 마세요. 스티커헌트 사이트는 누가 알려줬습니까? 희태는 이 상황에 더 놀랄 것도 없었다. 어차피 제 머리만 스캔하면 나오는 거 아닌가요? 역시 제 생각대로군요. 희태 씨, 당신은 속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진실을 말해봐요. 그럴 순 없습니다. 당신이 이미 토속당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오후에 당신을 국장님께 데려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모든 진실을 말씀해 주실 겁니다. 진실, 또 진실. 이곳에 진실이란 게 있기는 한 걸까? 오빠, 그들의 말을 절대 믿어서는 안 돼. 그들은 오빠를 삭제하려고 하는 거야. 그들이 말한 국장은 시스템의 총괄자라 보면 돼. 저들은 오빠의 머릿속을 스캔할 수 없지만 국장은 그걸 할 수 있다. 그만해. 그 사람들은 네가 날 이용한다고 했어. 물론 혼란스러울 거라는 거 잘 알아. 하지만 오빠, 날 믿어야 돼. 국장을 죽여. 죽이면 사람을 죽이란 말이야? 사람이 아니야, 프로그램일 뿐이라고. 오빠 미안해. 하지만 우리한텐 이게 최선의 방법이잖아. 도대체 누굴 위한 최선이란 말인가?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하는 것인가? 잠시 사라졌던 남자들이 또다시 나타났다. 국장에게 데려가려는 모양이다. 모든 것이 희태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벌어진 일. 이제 진실 따윈 상관없다. 어떤 게 진실이든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진실을 알려준다는 국장이 희태를 기다리고 있다. 안대를 풀어줘. 자네가 박희태군이군. 내 이야기를 들으면 이해가 될 걸세. 그때 갑자기 깜빡이는 형광등. 그들이 당황하는 틈을 타 재빨리 희태는 총을 빼앗는다. 희태 씨, 그만 좀 내려놓으세요. 당신이 무고한 피해자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국장님을 살해하기 위해 당신이 이용한 거라고. 듣고 싶지 않다. 그들의 말은 중요하지 않았다. 가상이든 현실이든 중요한 건 자신이 아직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소희의 말대로 국장을 죽이는 수밖에 없다. 희태가 방아쇠를 당기는 그 순간은 현실의 소희 모니터로 생중계되고 있었다. 화면에서 막 빠져나온 것 같은 소희. 하지만 전혀 다른 표정이다. 네, 부장님. 세컨월드는 완전히 다운됐습니다. 이젠 가상 시뮬레이션 게임 시장은 저희 버추얼 라이프가 점령할 거예요. 소희는 소기의 목적을 훌륭하게 달성했다. 마지막까지 발버둥치는 가상의 캐릭터라니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시나리오였다. 그러니까 그녀는 고객이 아니라 세컨드월드의 회사의 경쟁사의 직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객으로 위장하고 거기에 가입한 다음에 희태라는 캐릭터를 만들어내고 뒤에서 이를 꾸며가지고 희태가 각성하게끔 유도한 다음에 일반 유저들은 접근할 수 없는 OS를 죽이도록 이를 꾸몄던 것입니다. 소위 모니터에 이렇게 희태의 사진을 띄워놨습니다. 그리고 희태의 사진을 바라보면서 생각합니다. 그래, 넌 나의 이상형이었어. 하지만 꿈속에서 만난 왕자님에 불과하지. 꿈속의 일은 꿈속에서 끝나야지 더 로맨틱한 법 아니겠어? 미소 짓는 소희.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